섬유근통은 객관적인 진단 측정 방법이 없어요. 네. 그 기전을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치료 방법은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뇌관의 기능 이상이 근육이 멍 때리는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겠느냐를 설명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상담글을 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번에 이제 섬유근통 저희가 올린 영상에 달린 아주 긴 댓글에 또 질문과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와, 정말이지 속 시원해요. 이렇게 처음에 네, 달아주셨네요. 네. 자, 원장님, 두 분의 영상을 보며 왜 몇 년이나 지난 과거가 떠오르는 걸까요? 16년도 가을쯤 두 분은 어디에 계셨나 엉뚱한 생각도 듭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종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년도에. 아시면 그렇습니까? 네. 저는 영등포에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분을 보면 굉장히 긴데 뭐 뇌 MRI, 근전도, 뭐 신경과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마약성 패치, 그 다음에 혈관도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검사하거나 뭐 주사 맞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고 통증의학과 치료들, 손톱 모세혈관 검사들, 조영제 검사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러웠던 그런 날들이 또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떠오르시나 보네요. 신경계통을 좀 아이스크림 콘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게 확 와닿으셨는가 보네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팔의 기능이 굉장히 안 좋으셨나 봐요. 말하자면 보면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 이런 게 잘 안 됐는데 치료를 받고 이제 많이 좋아지셨나 봅니다. 네, 힘이 없었는데 힘이 네. 좀 생겼다 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도 지금 이 생활 중에 근육이 멍해져 있다. 멍을 때리고 있다. 힘도 안 나온다. 이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섬유근통은 객관적인 진단 측정 방법이 없어요. 네. 진단을 이제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몇 년간 아팠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중요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도 중요하고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당신 섬유근통입니다라고 진단을 해주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딱 해주실 수 없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는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무슨 병인지 몰라서. 그래서 아프신 분들의 가장 큰 희망은 내가 섬유근통이라고 진단받을 수 있는 병원이 누구인가요? 네.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야지 섬유근통으로 진단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만이라도 진단을 받으면 네. 그나마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네. 이해를 할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더 답답한 것은 네. 그렇게 진단을 받아도 자기 원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마약성 패치도 붙이고 네. 이제 뭐 약도 먹고 뭐 수면제 먹고 뭐 이제 온갖 문제들을 다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네. 분이신데 이분은 뭐 섬유근통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씀만 네. 하셨지만 이 섬유근통 증상이랑 똑같다. 네. 이게 섬유근통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 6년 전에 벌써 뭐 그 생각이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신경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척수증이 섬유근통이다라는 말씀도 해드렸었는데 신경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근육이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그렇죠. 뭐 쥐가 난다거나 떨린다거나 뭐 이런 문제 네. 또 있고 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네.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치료를 맡아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쭉 이제 하시면서 이분이 호소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의 증상 어떻게 이제 좋아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어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죠. 도대체 이분이 말씀하시는 근육이 멍해졌어요. 이런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뭐 진짜 이해나, 어려워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걸 어떻게 또 대처하느냐도 어렵죠. 근데 이제 섬유근육통처럼 우리가 원인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 것들을 다룰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상들에 대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 기전을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치료 방법은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치료 방법이랑 이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는 다 떼서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몸에서 각각의 원인에 각각의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다 네. 통합적으로 문제들이 확 드러나 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섬유근통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핵심되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가 가장 큰 그렇죠.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섬유 근육통의 핵심은 신경회로의 문제로 일단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뇌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죠. 신경회로의 문제 중에서도 이 과민화라든지 이 정보전달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을 중간 정착지인 뇌간의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뇌간의 어떤 기능 이상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과연 그럼 뇌간의 기능 이상이 근육이 멍 때리는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겠느냐를 설명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근육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근육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육을 착 안을 들여다보면 심지들이 막 들어있어요. 심지들이 막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아져 있는데 그 심지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근육의 톤 자체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확 항상 퍼져 있거나 항상 수축해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길 때도 어떻게 하냐, 풀어졌다 잡았다 풀어졌다 잡았다 이걸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더 당기려면 이 사람이 더 당기려고 하는구나를 생각을 하고 더 쪼이는 방향으로 그 심지 자체를 조율을 하는 거죠.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축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경은 어디로 가냐면 척추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뇌간에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감마모토 뉴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마모토 뉴런에 핵이 들어있는 뇌간의 기능 이상이 생기면 근육의 톤을 적절히 조율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근육의 톤은 뭐로 결정이 되냐면 실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 입력과 출력 자체가 자꾸 문제가 되면서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근육은 대부분 수축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근육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거기로는 뭐가 필요하냐?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산소죠. 예. 근데 근육이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근육 내로 들어가는 혈관을 눌러서 산소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은 산소 양 자체가 이미 줄어버려서 들어가는 양 자체까지 줄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자목이나 거북목만 돼도 총 폐활량이 30%가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이제 호흡이 하한가 맞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근육까지 수축을 해버리니까 혈관이 눌려가지고 산소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그 산소가 없는 대사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젖산이라는 게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젖산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것 자체가 통증 이온 채널들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통증을 오히려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이 수축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에너지 기근 상태, 에너지 고갈 상태가 돼가지고 푹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 자체를 다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자꾸 뭐 산소를 마실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산소,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근육의 톤을 조율하는 모든 핵심 중추가 어디 있다? 뇌간에 있다. 근데 이제 뇌간은 바로 옆에 경추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의 정렬 상태, 예를 들면 일자목, 뭐 거북목, 뭐 새우 등 이런 형태의 변화가 뇌간의 물리적인 긴장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 치료해주면 또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말씀도 좀 이게 빠르셨고 내용도 막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핵심은 네. 어쨌든 당신이 일자목이면 네. 온갖 문제에 다 시달리게 될 거야. 네. 일자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약한 거야 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거북목, 역시자, 뭐 코브라목 이제 막 이제 건너가게 네. 되는 거죠. 저 멀리까지 가시기 전에 일자목에서부터 빨리 해결을 하셔라.
요즘 목이 좀 아픈데 어깨가 왜 이렇게 뭉치지 하시는 분들은 더 두면 고생만 하신다. 그걸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꾀병처럼 네. 이렇게 내가 뭔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 혼자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 정도 요약을 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자세부터 바로 네. 하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이게 많은 내용을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간략하게 네. 얘기한 두 번, 겁니다. 세 번씩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